음료수 필요하신 분은 저기 많이 있으니까 예. 챙길 사람이 없어서 오늘 딱 챙기면 오해는. 이쪽으로 조금 더. 언제 느낀데? 괜찮습니다. 네. 주세요. 예, 가덕도시공항 도산대책위원회 세계대책분과 황상위원장님, 이주대책분과 김종균 위원장님, 환경대책분과 이동명 위원장님, 그리고 대한지구 도산대책위 허석 위원장님, 대한교회 김승남 목사님, 두 분은 예, 조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합니다. 예, 목사를 비롯한 여러 운동위원들 대단히 예, 반갑습니다. 사무실가 모셔서 가덕도시공 도산대책위원회 김진욱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 바삐 또 움직이다 보니 서류를 한 50페이지가 되는데 이걸 계속 이 문건으로 이렇게 계속 하려니까 종이 소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밴드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게 카톡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있고 또 초청을 했더만 또 나가는 우리 회원들이 있어요. 제 기운도 빠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26일 날 큰 시험을 치르고 나면 28일부터 이제 출근을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아마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회원에 대한 이제 이런 문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종이 없이 아마 그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개선을 하기 전에 그동안 공석 중이었던 저희들 사무국장직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힘들고 차장님도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우리 병원이시기도 하고 우리 또 자문위원장이신 우리 차종환 위원장께서 적극 추천을 하셨고 저희들 사무처하고 기획실하고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이분이 경찰 출신 만나 할 정도로 품이 넓으시고 인자하고 자상한 그런 저하고는 한 8살 정도 위이시더라고요. 경찰 공무원으로서 수사과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경찰서장을 먼저 배임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회원이십니다. 박범규 우리 경찰서장님을 우리 가덕도 신광 보상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저는 제 권한이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님들한테 정말 참 이런 분 모시기가 참 힘든데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 원장님이 소개했듯이 저는 이제 공무원 33년 마치고 집에서 좀 쉬고 있는데 차종환 아는 지인이 연락 와서 오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하고 좀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오늘 뭐 사무국장을 지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만 동안에 우리 이 원장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제가 상부상조라든지 소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10월 26일 이후에 제가 밴드를 구성해서 필요한 거는 밴드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여러모로 지도와 많은 팬들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또 귀한 그림을 또 해주셨습니다. 김강삼 조합장님 대학에서 고군분투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구연 때 아마 제 아버지하고 연세가 비슷한 줄 알고 제가 알고 있는데 통장을 또 하시고 그래서 우리 전기동 전 통장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여러분 오늘은 저한테 위원장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 그 운영위원 가반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원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안건인 정관 해칙이죠. 아직까지는 해칙 그 개정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들어보시고 질의 토론을 거친 뒤에 이 정관을 통과시킬지 말든지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관 개정이 되면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마 보상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세종 다음으로 저희 가덕도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재정이나 기금 운용 형태를 저희들 해칙에 담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에 저희들 단체가 처음입니다. 보상단체는 그냥 목성 높여서 집회하고 법이 떼법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인데 저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아마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고 또 운영 여러분들께서도 하시냐에 따라서 이거는 전국적인 모범 선례로 남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여하튼 성울이 되었으므로 정기 제2차 정기총회를 개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명위원으로는 김재현 우리 운영위원님하고 우리 하미야 운영위원께서 오늘 비록 서명위원으로 좀 활동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되지만 정관 개정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또 형식적으로나마 그 회의록 서명위원을 두 가지고 그렇게 회의록을 저희들이 남겨서 보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분 응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미야 위원님 응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그럴까요? 그러고 우리 그 강승원 운영위원님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정 운영위원님하고 강승원 운영위원님께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럼 제1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호안은 다른 고양동산 추진에 따른 보호의 건입니다. 김강삼 선대대 직조합장님께서 보고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뵙게 돼 반갑습니다. 녹산 국가산업단지와 부산시행망 공사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완공으로 인하여 가덕도 주민들이 주거와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난 5월 18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특별법 시행령 제2조 2호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 창출 지원 사업 및 재정착 지원 사업의 범위에서 요구하기 위한 주민생계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출범이 되었습니다. 부산 강서 역사공원과 가덕 고양동산, 조성에 러시아, 중국, 일본 대사관을 접촉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어 가덕 신공항에 위치한 역사적 기업들을 대적으로 설린 우호 관계로 격상시킬 것입니다. 사단법인 국토발전협의회에서 추진을 못한 사항이 오면 부산강서문화원 독단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어 부산강서문화원과의 협약 체결과 함께 동덕개발과의 대북 계약이 재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우선이고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제안서를 공동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정기총회 시 배치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한 심사 가덕도 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생계조합의 당사자 외 참여할 수 있는 준조합원의 지위 부여를 검토할 것입니다. 생계협동조합에서 2개의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적극히 위해 주식회사 가덕 고양동산, 주식회사 가덕 추모공원을 등록하여 2024년 12월경 대한지구의 보상이 지급되는 시점에 맞추어 출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보고 말씀 중에 사단법인 가덕도동 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진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20일 날 소송 중에 또 있습니다. 그 단체에 의한. 그래서 자꾸만 갈 길은 바쁘고 또 지금 시점에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대학에서 하는 거 보이 비덥지 않고 가느냐 하지 말아 하지만 쳐다보이 키가 차고 5월 14일인가요? 그때 우리 생계조합을 출범을 시켰습니다만 어떨 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 말씀을 듣고 위로하는 오늘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와 질의 토론은 저희들이 유튜브 촬영을 안 하랍니다. 예, 그렇게 안 하고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계의 상정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고 특히 이 사모한 정강 개정권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심사 결과 보고서를 써줬더만 뭐 내가 써준 대로는 안 한답니다. 우리 강성근 우리 위원장님의 나중에 심사 결과 보고서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질의 토론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기가 아주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에 대한 질의 토론은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3호안까지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유튜브 촬영을 끝내고 질의 토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2호안에 대해서 자, 제2호안이 뭐죠? 가덕 신공항 접근 철도 감사원 감사 청구 보고의 중간 보고의 건을 우리 두 번째 회장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0일 부산 강릉시 에어시티 중간농역 보고서 배치계획 정비 수정 정책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23년 12월 8일 가덕도신공항 연결 철도 전평 주민 설명회 하였고 2023년 12월 23일 공항 접근 철도 가동 역사 설치 요구에 따른 운영위원회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23년 12월 17일 에어시티 중간 농역
약식 주민 설명회 를 했고 24년 1월 4일 공항접근철도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4년 1월 9일 공항접근철도 노선 변경 및 가동역사 설치 요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월 11일 공항접근철도 전평 주민공청회에서 지명 토론자로 노선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2023년 1월 24일 공항접근철도 노선 변경에 대한 건의를 부산시 강서구청에 우리 들리서 또 건의를 했습니다. 24년 1월 25일 국회의원 선거 가동인사 설치 공약 요구서를 전달하였고 24년 2월 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인프라 확정 대정부 건의문 채택을 하고 부산시의회 본회 의장 방청 및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4년 3월 11일 강서구에 가동인사 설치 촉구안 건의를 하였고 24년 4월 20일 공항접근철도 노선 변경 건의 국회 교통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5월 7일 김상옥 국회의원 본회 방문한 접근철도 노선 변경 및 가동역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24년 5월 24일 김도욱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 김도욱 국회의원한테 우리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24년 5월 25일 접근철도 노선 변경 감사원 감사 청구 지지서 확정 및 산맥인 서명운동을 개시했습니다. 동년 8월 14일 공항복합도시 중간 용역 주민 설명회 했고 8월 20일 공항접근철도 노선 변경 건의 국회 방문을 하여 김성욱 국회 울산 국회의원입니다. 박수영 부산시 지도당 위원장을 사무실에 가서 면담을 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접수를 했습니다. 24년 8월 28일 가덕도 신공항 접근 교통망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24년 8월 3일, 8월 30일 김도 국회의원 간담회에 우리 참석을 했습니다. 24년 9월 1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박수영 국회의원 간담회에 또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24년 9월 10일 공항접근철도 기본계획 수립 고시했고 24년 10월 8일 감사원 감사 실시 여부 검토 중을 의견을 했습니다. 24년 10월 11일 국회의장에게 공항접근철도 노선 변경에 대한 건의서와 가동인사 설치 요구 설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명부 국회 접수를 함에 따라 국회 국민청원부의 의원 소개 전원으로 진행 여부를 지금 타진 중입니다. 접근교통망 전담팀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현재 우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제3항 가덕도 신공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 지금 8월 20일 날 저희들이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 주이소 이랬더만 너희 거의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되게 기각을 해 있는데 기각을 지금 안 해요. 그래 8일인가 그때 공문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다 제가 또 공유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저희가 또 공문을 이렇게 보내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잘 아시다시피 가덕도 교통부 내에 가덕도 이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 추진단의 모든 서류를 지금 보고 있답니다. 우리 말이 맞는지 우리 말만 믿고 감사에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국가 정책에 대해 또 사업 집행에 대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인력이 들어갈 거고 많은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치? 예, 정부 기관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말만 믿고 들었을 때 감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도 서로 한번 가져와봐.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심각하네 하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대개 이제 국민청원 감사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케이스를 보니까 통과되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근데 단 예산이 많게 들어갔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원에서는 철저하게 이 감사를 한다는 것을 제가 사례를 들어서 알았어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제가 요즘 살이 빠지는 이유가 국정감사 때문에 내가 열몇 시간을 이렇게 유튜브를 봐요. 혹시 우리 접근철도에 대해서 이야기되어 뭔가 싶었어요. 가덕 신고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뭔가 싶어서 봐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저희들이 이 철도 역사에 대해서 공약화 만들어내고 또 실천해놨고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했고 또 국회에 가서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김무관 고문께서 또 이래 소개를 해가지고 또 다시 부산에서 만나고 또 김도욱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국정감사가 실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두고 6분이나 총 다 합쳐가지고 12분 정도의 다른 시간에 가덕도 주민들이 원하고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 복합도시를 관통하는 철도 노선을 변경하고 거기에 16만이 상주할 공항 복합도시 내에 철도 역사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금방 이 말이 1분이 됐습니까? 30초 된 이 말을 30초면 된 이 말을 안 하고 있으니 내가 기가 찹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도욱 국회의원께서 분명히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세심하게 철저하게 내가 책임기다. 그 말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쭉 저희들이 그냥 이 감사원 감사의 행기 중간 보고를 한 게 철도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쭉 흘러왔던 그거를 우리 처장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12월 달에 부산시 용역이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 납품이 되면 요거죠. 요 그림이 이제 완전하게 확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년 동안 이 그림 바깥가 있는 걸 좀 고심하셨고 이게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 납품을 받는 순간 주민설명회 내지 공청회가 돼요. 그러면 내년 1월 중에 시장한테 아마 업무 보고할 것이고 시의회에 부산 시민들한테 보고한다는 것이죠.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그리고 한 6월 정도가 되면 산업자원부에다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진행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럼 부산시 일정이 내년 6월 이내에 아마 통과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일정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가덕도 철도가 아마 지금 입찰이 조금 있으면 들어갈 겁니다. 역전에 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가덕도 이 철도는 신고항 철도는 두 개 공구로 나누지. 1공구, 2공구 이렇게 두 개 업체, 두 개 업체가 달라지는 그런 거겠죠. 왜 이거는 빨리 물론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면 아마 우리 신고항 저 건설공사도 몇 차례에 이제 유찰이 있었고 뭐 현대하고 이렇게 이제 수익계약이 됐습니다만 1조 6천억에 달하는 이 철도 공사가 바로 입찰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12월 내년 우리 부산시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그 언저리 내년 2월달 이 지점하고 맞닿아져 있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기본 설계를 한 6개월 정도 합니다. 그럼 철도 그림이 그려지고 업자가 정해지고 기본 설계가 되고 공사가 시작될 때에는 내년 8월, 7월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감사원 감사가 왜 우리가 중요했느냐?
국정감사에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30초 동안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만에 하나 감사원에서 우리가 서로를 검토해보고 결과 너가 얼토당토 아닌 이야기더라, 잘 됐더라, 이래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저한테 욕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기각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는 기다 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한다면 만에 하나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내년 6월달 공사가 시작되는, 철도 공사가 시작되는 그 지점까지 갈 거예요. 이거는 기본 설계를 하지만 뭐다? 턴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다 빼놓고 노선을 다 정해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설계가 변경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유신의 홍기로라는 전무가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5번 3월 달에 이 노선이 돈이 많이 들고 이 노선이 300억에서 1000억을 아낄 수가 있다면 또 이것이 더 낫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우리 보고 이야기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시점 되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고 그 감사원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가덕도 측편 철도라면 현재는 이 이야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우리 감사원 감사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 노선은 내가 분명히 요거 아마 공무원들도 다 볼 텐데 가덕역사 10km 노선이 변경이 될 수가 있다. 왜? 여태까지 국토부가 이것을 제끼고 저 3만 대 밑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국토부 입장에서는 부산시가 자기들이 달려가는 이 땅값질에 따라오지를 못했다는 거죠. 쉽게 하겠다 이야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너가 그림을 그린다 뭐 했노 이 말이지. 그럼 누가 다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우리가 이걸 한다, 우리는 정해지가 있는데 법으로 정해지가 있는데 이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 청구가 그만큼 중요했고 타이밍이 그렇게 저는 맞출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부산시에서 납품을 하는 이 그림은 산업자원부에 들어갈 것이고, 이 확정된 그림은 공항공사를 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참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부산시의 그림판이 12월 달에 확정이 되고 우리 감사원 감사 청구가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그렇게 감사가 될 것이고 12월이나 내년 1월 달쯤 두 공고로 나눠진 이 철도의 참가 업체가 선정이 될 것이고 정해질 것이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기본 설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착공이 되면 모든 게 감사원 감사 청구로부터 시작된 그 1년 전부터 우리가 했던 이 철도 이 노선 변경과 철도 역사는 5분 능선을 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돼도 그러니까 감사원 청구가 피각이 되어도 여러 군데에 저희들이 이제 장치를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움직여야 되겠다. 그 말씀에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질의 토론은 이제 또 뒤로 넘기고요. 자, 그럼 제3호안 제일 오늘 중요한 게 저희들 그 보상대책위원회 그 회칙입니다. 그래서 제3호안 가덕도 신고한 보상대책위원회 회칙 일부 개정의건을 선정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들 10월 10일 날 축조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때는 13분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조현춘 상임위원장과 허섭 상임위원장께서는 일정 관계상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었고 우리 이상류 재정위원께서는 자기가 맡고 있는 조합, 재개발 조합장이시거든요. 거기에 업무 때문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9분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웹빈 토론이 있었고 11일 날, 12일 날, 13일, 14일, 15일,
17일은 이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축조심의위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린 이 규칙을 한 조 한 조 전부 다 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심사 결과 보고서를 우리 강성근 축조심의위원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신고한 보상 대책인데 또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강승현입니다. 23년 6월 14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과 공항 복합버시 LCD 건설 사업에 보상 당사자로 구성된 가덕 신공항 보상팀의 측이 대원수가 867명입니다. 24년 10월 10일 기준으로 그래서 업무 범위가 넓혀지고 공항 복합도시 중간 용역 주민 설명회가 24년 8월 14일 구체적인 사업 일정이 계획되어 집에 따라 회원 건립 보를 위한 차원에서 임원, 위원장단, 사무처, 기조실, 분과위원회 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구별 운영위원회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사업, 공항 접근 도로의 기본 계획 고시로 인한 직접 보상의 업무가 시행되고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간접 보상의 범위를 정하며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가의 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세대원 모두가 일정 지분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축조심의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 구성과 최고 의회 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회를 두었으나 업무 구조뿐 아니라 결정 권한까지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회원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이상과 역성을 명확히 하고 회원의 대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 구정을 두고 임원 구정에서 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임원회를 별도 구정한 것과 동시에 의결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덕도 신고와 건설 사업 및 공항접근 도로의 기본 계획 고시로 인한 직접 보상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간접 보상의 범위를 정하며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가의 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세대원 모두가 일정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본회의 재정비로 전환하는 회원에게는 의무금 부과를 10% 감면하고 본회 출연금과 후원금 차입금을 상계 처리 비율로 구정으로 정하여 힘든 시기에 자발적 참여로 운영에 협조한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해치에 정하여 둠으로써 재정 확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19일 가덕도 신고와 보상대책위원회 정강이 개정됨과 동시에 정강 제28조 수입 범위를 규정으로 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자발적 참여와 재정을 감당해주는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공로를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재정분과위원회는 본회 주민생계조합의 활동 개시로 본회 출자법인 출자 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정위원 30명 이대로 제한하였습니다. 재정위원회 자격을 찬조원 및 차입금을 납부한 회원의 하나고 본회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 및 준회원자 그리고 회원이 아닌 자 중 가덕도 신공항 및 공항 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따른 보상 약정 당사자와 지위에 있었거나 그 상속인 및 승계자임을 증명한 월 최소 납입금은 1금 10만 원으로 재정을 납입하는 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 중에 본회 사업에 동참하여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올 최소 납입금은 1금 100만 원 하고 법인의 경우 최소 납입금은 1금 1천만 이상으로 하고 이때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분과위원회 업무 범위는 본회의 재정학충 업무 수행, 회원 출연금 납부 업무의 독려, 회비로 전환된 업무 범위 징수, 원금 합충 활동, 찬조금 합충 활동을 업무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차입금의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결정하고 재정금을 적용하며 별도의 비율로 정하여야 하고 본회 사업 범위 출자 시 우선 추가 배정할 수 있는 비율은 회원 출금 1금 10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정하여 납부 금액을 계산하여 우선 추가하여 배정할 때 세부 시행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반드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조 심의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이래 써서 제가 이 제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 제 추가 설명입니다. 추가로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자 대의를 5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투쟁하고 단계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거대한 국가를 상대를 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 전문가 집단, 그 우수한 박사들 그런 사람들을 하고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신분나시킵니다. 전문가들 집단 찾아가고 제가 강의로 오늘 누가 시간 드릴게요. 1시간만 30분 해주세요. 또 제가 아는 노동자 고정 고문 변호사님 그런 분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 갖고 내가 해안사에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30분 가르쳐주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가를 상대를 하려면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 배워서 저도 고등학교 때 못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추가로 나중에 운영님들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이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은 돈이 있어야 되고 국회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머니가 안 되면 활동을 못 합니다. 이 위원장이 자기 돈 쓰라고 요번에 3,500원 우수비급 받았고 3,500원 냈는데 자기는 그냥 자기 돈이나 다른 분들은 그걸 해주세요. 보증을 써주세요. 이 위원장 내가 그때 이랬어요. 돈 없으면 우리나라라 샀다 달아라. 니 왜 돈 쓰노? 니 맨날 컴퓨터 이거 독수 탁구입니다. 그건 내 불쌍해서 못 보겠다. 당신 맨날 짓는 게 자기 돈과 술 먹었네. 내가 선배라서 불쌍해. 안 되겠다. 그래서 적어라. 왜 니 돈을 쓰노? 그때 강력하게 제가 못 말려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제가 사무장으로서 필요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 많은 분들 그래서 제가 오필 못 했으니까 사무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의견은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상정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 이런 보상단체는 없습니다. 단 우리보다 먼저 했던 세종시에다가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할 때 그때에 있었던 게 첫째 이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특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공사의 어떤 보상단체들은 대개 세종에 가서 생계조합을 많이 공부를 하고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단체에서 잘한 것도 있지만 법을 잘 만들어요. 차이가 십몇 년 전에 세종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 본문,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공사로 인해서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땅 뺏기고 집 뺏기고 이래 하는 사람들, 그 당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열 몇 가지 사업을 딱 거기다가 못을 받아. 그래서 세종에는 생계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의 그 큰 들에 세종 가보셨지요? 그 사업이 이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사업, 그 공사에 이 주민 단체들이 들어가서 돈을 버리니까 떠나갈 필요가 없는 거지. 이주택지가 나와도 이거를 팔아볼 필요가 없는 거지. 왜? 계속해서 이 사업에 내가 수혜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재정착 지원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가덕도 신광 당분일이 단일 공사로 13조 15조가 들어간다는 이 가덕도 신광 건설 사업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오늘 잘 뺏기 썼는데 13글자를 못 넣었어. 그러니까 생계기반 및 주거를 상실한, 그러니까 당사자로 구성된 단체 또는 법인, 이 세 글자를 13글자를 못 넣었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니까. 작년부터. 근데 이게 안 통해. 시행령이라도 좀 해두고, 시행령이 안 되면 고시라도 좀 해두고. 지역 기업, 부산에서 왜 가덕신공항을 그렇게 발행했느냐, 경남에서 왜 발행했느냐, 울산에서 왜 발행했느냐. 이 지역 기업들도 살아야 될까 아이가. 그런데 기업 우대 기준을 보니까 5,600 정도가 돼야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네. 그래서 시행령이 뭡니까? 국무총리가 장관들 불러나가고 방문이 두드리는 겁니다. 네? 법이 뭐냐?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 불러나가고 국회의원, 국회의장이 방매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방매이를 못 들어주면 어쩌느냐? 건설교통부 장관이 규칙으로 만들든 고시로 만들든 해라. 그래가 부산의 상공업계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때를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이라 해가지고 300억으로 딱 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50개, 60개 업체가 따라가죠. 그러면 우리 가덕도도 마찬가지라. 이 13글자 여기에 대한 고시만 때리면 돼. 생활 및 주거를 상실한 이 사람들이 이 당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김강삼이가 만드는 생계협동조합에 신공건설 사업을 할 때 이것 주라. 어제 우리 강 사장 한 10시쯤 돼서 최인호 국회의원한테 나한테 전화 왔지요? 네. 네? 내가 뭐라 합니까? 니 뭐야 너 이런 법 제대로 못 갖추고 말이지. 190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당이 소속된 국회의원이라면 책임지라. 우리 강 사장하고 어제 최인호 국회의원하고 제가 그 정도로 통화를 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항은 이주택지에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어선 그걸 가지고 생계대책 부지에 천착하고 있고 어떤 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도 난 모르겠고
그러나 광의의 개념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재정착 주민 지원 사업을 해놨고 분명히 또 신고한 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13글자가 안 들어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그래서 김강삼을 우리 생계협동조합장으로 우리가 출범을 시켜놓고 설립해 놨어. 이 정방 개정, 지금 강성근 위원장께서 축조 심의 결과 보고서를 여러분한테 보고하는 것은 뭐냐. 첫째, 출연금, 우리는 협의 없습니다. 출연금 10만 원씩 다 냈지 않냐. 자, 그런데 공항복합도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시가 되려면 한 2년 걸립니다. 2년 동안 막고 2년. 그래서 오늘 이 해칙을 여러분들이 통과시켜주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통과를 못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땅 한 평에 뭐 100만 원 받을 거 150만 원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 아니면 부산시청에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데모하는 단체, 그렇게 하려면 정관 안 고쳐도 돼. 회비도 필요 없어. 그때 고시 대학처럼,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데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 우리는 보상단체는 보상을 많이 받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이 직접 보상이 우리가 많이 줄라도 많이 받을 수가 있나? 물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세종처럼 법에 명시가 되어가지고 생계협동조합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걸 흉내를 내야 돼요. 좋은 사례는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김진호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한 평에 얼마 더 받자가 아니고 우리 이주택지 여기에 만들어도 우리가 원하는 자리 여기, 금싸라기 같은 여기에다가 우리 이주택지를 만들어두고, 대만은 이 단체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관통하는 이 철도 노선을 깔아두고, 이 보상단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당사자는 여기에 2030년, 2035년에 10년 뒤에 완성이 된 공항 복합도시, 저 공항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 지원단지, 상가, 아파트, 그 중간에 우리 이주택지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철도가 역사가 생깁니다. 지하철이 그리고 환승역이 생긴다면 평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받는 것보다 이기 우리 보상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면, 그래서 2년 뒤에 어묵은, 자, 집 최소 30만 원, 대지는 평당 2,000원, 전답은 1,000원, 산, 그 밖의 토지는 평당 500원. 그러나 200만 원을 상회하지는 못한다. 200만 원 지금 내가 무금 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보상 줄 낀데. 그렇습니다. 정관에다 그 대신에 2년 뒤에 고시가 되었을 때 200만 원 내는 거, 지금 우리가 좀 힘이 더 그거를 월 10,000원씩 해가지고 먼저 내면 10% 감면해 주겠다. 그거를 해치기다가 명시를 하는 거야. 2년 뒤에 200만 원 내지 말고 10% 100만 원 내지 말고 매달 10,000원씩 내주면 100만인 경우 10% 감면이니까 90만 원이죠. 2년 동안 냈을 때 24만 원 그래 내는 거야. 아니면 월 10,000원씩 안 내면 그때 업무금 낼 때 100만 원 내면 돼요. 이거는 회원들이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우리 회원들한테, 야, 저 단체가 우리 단체가 요래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다 한다. 그때 가서 100만 원, 200만 원 낼 거야 아니고 요렇게 많은 성만 이렇게 해결 내주면 사무실도 돌아가고, 네, 그때 가서 10% 감면받는다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뭐 4개 국가입니까? 부위원장, 이분들은 직함만 있지 업무도 없고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놨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국회의 기능, 이런 법을 제정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김진호이가 결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한테 보고하고 임원들이 보고하고
잘못됐을 때에는 의결해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 기한을 했던 김정희가 책임을 지고 이분이 책임지라는 그 책임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 못하면 언제든지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해초리를 들 수 있는 해임 규정을 두었다. 두 번째, 우리 김강삼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언제는 멈꿀 시간이 있습니다. 2년 뒤에 여시티가 실시 설계가 될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3년, 4년 아닙니다. 언제 그냥 갑니다. 쭉 수준으로 갑니다. 그냥 갑니다. 왜? 공항물류가 한 40만 평이 지금 눌차 쪽을 해가지고 이쪽이 지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느냐? 비행기가 날고 뜰 때에 그 공항물류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이가? 에? 누가 3년, 4년, 5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그러다가 우리 시기를 놓죠. 그래서 2027년이면은 저기에 28만 평이 대구 이야기 끝이 납니다. 여기 가덕도 주민 아닌 사람이 있나요? 응? 다 가덕도 주민 아니고 여러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어 다 뜯깁니다. 다 수용받습니다. 그 전에 27년이 대구 이야기 말로 되는 그 시점 2년 남았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재정착할 수 있는 주민 소득이 넣을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자. 그게 뭐냐? 고양동산 28만 평, 17만 평의 추모공원 총 40만 평 국유지. 이걸 우리 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11월 25일경 되면 결정이 납니다. 강서구 의회에서, 강서구청에서 우리가 제안을 다 해놨으니까 가능하네. TV 난 거 봤지요? 신문보도 난 거 봤지요? 그 몇 달 전에 여러분들 다 제가 보고를 해서 다 알았지요? 근데 이게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만에 하나 강서구 예산이면 국가 돈입니다. 강서구 돈 5천만 원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5천만 원 가지고 타당성 용역 조사만 내년도 예산에 잡히기만 한다면 40만 평은 여러분들 이걸 뭐 가지고 대학 지금 우리 조성묘 층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묘는 지방으로끼리 챙깁니다. 한 상구에 아마 300만 원, 350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열상구 뭐 3천만 원, 100상구면 3기. 예, 그거 가지고 화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거기는 뭘 있습니까? 여기에 5월 10일 날 우리가 출범을 시켰던 가덕도 신광 보성대책위원회 생계협동조합을 이 해책에다가 제가 잡아넣는 겁니다. 생계협동조합의 두 가지 사업. 첫째, 가덕도 추모공원. 나 국토부 돈 안 받습니다. 한 3천억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안 받아요. 부산시에 1,000억 이상, 경상남도에 1,000억 이상 출연받을 수 있습니다. 안 받아요. 우리 생계협동조합 김강상이가 치고 나. 주식회사로 나는 거예요. 단 타당한지 못한지 그거는 국가 돈 가지고 이야기해라. 왜? 너그 사업으로 가지고 우리 생계기반이 주거가 상실되니까 적어도 5천만 원 정도는 넣어가지고 이 사업이 됐든지 말든지 요걸 검토해두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나 부산시는 거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추모공원 그 허가 내도 그거만 해주면 된다. 그거만. 그럼 우리가 주식회사 그걸 내가 담아. 보상만 많이 받으면 되지. 이래 하시는 오늘 정관은 부결시키면 돼. 그래. 그거 하자. 그러면 1,000만 원 우리한테 지금 일시차익금으로 넣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했던 10만 원 하나의 주가 2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만 원에서는 5주 아닙니까? 5주 준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돈이 됩니다. 50만 개에서 100만 개 규모로 제가 추모공을 만들거든요. 저는 삼성의 주식과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삼성 주식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엄마가 가지고 있나? 아들이 가지고 있나?
아니 온 식구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범위를 널리 놓자는 거예요.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단 50%는 넘지 못한다. 내부 자본이 우리가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하게 그리고 출연금 냈던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식으로 저는 비율을 상계책이라고 합니다. 전환부채, 전환기채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 그거는 상법적인 부분은 다음에 전문가한테 제기가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제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그렇게 넓혀놓고 저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협동조합 5월 11일 출범시켰던 김강삼 조합장을 필두로 해서 오늘 이것만 이천만 된다면 저는 약속을 드립니다. 10월 15일까지 주식회사 생계협동조합에서 출자하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출자할게 그래요. 주식회사 가득 추모공원, 주식회사 가득 어제 당선 가덕도 중기. 그 가득도 중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여하튼 그렇게 저희들은 출범시킵니다. 왜? 말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세종에 그 행정복합도시를 만들 때에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재정적 주민 지원 사업을 해서 법에다가 명시를 했죠. 가덕도 신공항 30년 동안 부산시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대못을 박았는데 2030년까지 비행기 날고 떠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렇게 박비 하다 보니 이 13글자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여. 전체적으로 주민 지원, 재정착 주민 지원 사업은 그 법에 들어가 있어요. 13글자가 들어가는 김강삼 조합장을 우리는 법원에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특수법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등기를 합니다. 그것도 가만히 있을 기가 5월 10일 날 출범시킨 생계조합을 은자는 활동을 시킵니다. 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2개, 3개의 주식회사 우리가 이거 되겠다 싶은 사람 출자하시면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고려합니다. 고려합니다. 그래가지고 5월 10일 날 만들어놨던 정반 그게 창립총회 회의로 이거를 저는 건설공단에 보낼 것이고 부산시에 보낼 거고 국토보건부에 보낼 겁니다. 보내가지고 우리 가덕도의 당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법인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 공항에서 치고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명단을 저는 같이 청구를 해가지고 법에 있는 이 주민재정적 지원사업에 우리 가덕도 신공보상대책위원회 생계조합 이 조합에서 출자 법인이 격을 써 도보라고 저는 공문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이걸 하자는 그래서 2년을 기다리자는 그리고 2년 뒤에 5년 뒤에 그 일을 저희들은 준비를 하자는 그게 해적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입니다. 다른 토론은 그래 하시고 요거를 10월 10일 날 제가 이미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자문이 이런 거는 수정은 다 했습니다. 긴하게 방매에 두들기 전에 자 심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이거는 통과가 됐는데 내가 이 말만 꼭 해야 되겠다. 그 혜택들이가 안 된다. 막 보상이나 하고 나중에 데모나 하자. 요래 하시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심사 결과 보고서대로 채택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묻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한 대로 심사 결과 보고서대로 여러분 통과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사례를 선포합니다. 감사 바랍니다.